식당 사장님들, 아직도 블로그 체험단 안 하고 계신가요?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6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저는 마케팅 대행사는 아니고요. 지금 분당에서 민물장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한동안 했었기 때문에 마케터의 입장과 식당 사장님의 입장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들은 블로그 체험단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식당 사장님들은 괜히 쓸데없는 거 하다가 돈만 날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장어집을 운영하면서 하는 모든 마케팅은 직접 컨트롤합니다. 제가 원래 하던 일이니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면서 깨닫게 된 블로그 체험단이 주는 아주 실질적인 효과를 모두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마케팅 회사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직접 운영해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체험단은 마케팅 대행사가 말하는 것 말고도 다른 효과들이 많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을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체험단을 할지 말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체험단의 첫 번째 효과는요, 신규 고객 확보 효과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으로 오는 손님을 그냥 체험단용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장어집 운영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체험단 하러 한번 왔다가는 뜨내기 손님이라는 거죠. 손님이라고 생각도 잘 안 합니다. 체험단이니까. 근데 체험단 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큰 실책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장사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서야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블로그 체험단으로 오는 손님을 신규 고객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가게에 오시는 일반 신규 고객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체험단으로 오셨지만 어쨌든 그분은 기본적으로 장어를 아주 좋아하거나 어느 정도 즐겨 먹기 때문에 장어집 체험단에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우리 매장에 오셨다는 건 분당이나 분당 근처에 거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럼 체험단을 와서 식사를 만족스럽게 하고 가면 다음에 장어를 또 먹고 싶을 때 우리 가게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물론 이번에는 체험단이라서 왔고 내 돈 내고는 안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마음에 들었는데 체험단 아니라고 굳이 또 일부러 안 갈 이유는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장어 먹고 싶을 때는 가족이나 지인들하고 또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체험단 할 때 눈치 주고 서비스도 엉망이면 사장님은 재방문 고객이 될 수 있는 한 팀을 놓치는 겁니다. 체험단 하면 보통 2명, 가족끼리 오시기도 하니까 4, 5명도 오시거든요. 최소 2명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사람 주변에는 연결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보험이나 영업할 때 잘하면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고 하잖아요. 저는 장어집에 오시는 손님 1명 뒤에는 최소 20명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친구, 회사 동료, 지인, 다들 어쩌다 한 번씩은 장어를 드실 거고 그때 같이 가거나 소개해 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번에 가본 장어집 있는데 거기 괜찮더라. 장어집은 동네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고 잘해도 입소문 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체험단 한 팀이 2명인데 각각 20명씩 지인이 있다고 하면은 총 40명한테 우리 매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 라는 마인드로 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험단은 단순히 체험단 손님이 아니라 일반 고객이다. 한 달에 체험단 5건을 하면 신규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손님 5팀, 10명 정도가 우리 가게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체험단으로 해서 블로그 리뷰 올라가고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을 만족시켜서 얻는 바이럴 효과, 구전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고 체험단을 대하면 효과를 몇 배 이상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체험단은 일반 고객이다. 블로그 체험단의 두 번째 효과는 리뷰 효과입니다. 대행사가 하든 중개 사이트로 하든 직접 하든 다 마찬가지죠. 리뷰가 왜 중요한가요? 전편에도 말했지만 네이버 플레이스나 블로그에 리뷰가 없는 가게는 존재하지 않는 가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고객들이 섣불리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히 장어는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검증, 리뷰가 필수라는 겁니다. 리뷰가 보통 몇십 개 이상은 쌓여 있어야지 기본은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가짜로 만드는 가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영수증 리뷰는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건당 얼마 해서 업체한테 맡겨서 작업을 하는 거죠. 업체들이 해준다고 또 제안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직접 매장에 와서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이미지만 몇 장 딸랑 보내서 블로그에 대충 올려서 상위 노출시키고 그런 작업들도 종종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보고요. 물론 리뷰가 엄청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맛을 들이면 계속 그쪽으로만 갑니다. 그럴 시간에 정석으로 하나하나 찐 리뷰를 쌓는 게 장기적으로 이기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보통 블로그, 플레이스 리뷰를 쓰는데 저는 그거 말고도 다른 리뷰도 요청을 합니다. 체험단 할 때요. 나름 영업 기밀이라 여기서 자세히는 다 얘기하기 어렵지만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금방 아는 겁니다. 만약에 인스타를 하시면 인스타에 해시태그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개의 리뷰를 써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체험단을 직접 진행을 하는 거고요. 리뷰를 요청하는데도 나름 요령이 있고 블로거 입장에서도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지 여러 곳에 리뷰를 올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쌓이는 리뷰 하나하나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 결국 나중에는 매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축적돼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은 경쟁업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의 세 번째 효과는요, 식재료 순환 효과입니다. 이런 거는 마케팅 업체들은 모를 거예요. 저희는 장어하고 여러 가지 반찬들을 전부 직접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데요. 미리 만들어두고 쓰는 반찬도 있지만 채소류는 그때그때 사서 손질해서 신선한 상태로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장사를 하다 보면 하루 평균 매출이 150만 원이라고 해도 어떤 날은 하루 300만 원 팔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루 80만 원, 50만 원도 팔거든요. 장사가 안 되는 날이 2, 3일 정도 돼버리면 장어도 빨리 안 나가면 못 쓰게 됩니다. 채소도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게 식재료를 신선하게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데요. 매출이라는 게 생각처럼 절대 그렇게 꾸준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은 식재료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고 그럼 음식 맛도 떨어지고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체험단을 하면은 손님이 적은 날 식재료를 조금 더 빨리 소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재료가 신선하지만 하루 이틀 더 지나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 한두 팀이라도 더 오면 크진 않지만 재료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재료도 남으면 또 버리잖아요. 버릴 때 또 음식물 처리 비용도 내야 돼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계속 추가 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은 매장일수록 체험단이 식재료를 신선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데도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사 초반이거나 매출이 아직 낮을 때는 더 효과가 있겠죠. 장사가 아예 안 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장어를 빨리 빼줘야지 내일 오는 손님한테는 새로 잡은 신선한 장어를 드릴 수 있잖아요. 장어는 원물 가격 자체도 비싼데 오래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식재료 순환이 더 중요합니다. 블로그 체험단의 네 번째 효과는 피드백 수집 효과입니다. 우리 매장에 오는 손님들이 음식이든 서비스든 뭔가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소소한 불만은 그냥 넘어갑니다. 굳이 직원이나 사장님 불러서 말하지 않아요. 기분 좋게 밥 먹으러 왔는데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잖아요. 보통 좀 큰 불만이 있어야지 클레임을 거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은 손님들이 우리 매장에서 어디서 만족하고 어디서 불만족스러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충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손님들은 그걸 굳이 말하지 않는 거죠. 블로그 체험단을 할 때 다는 아니지만 리뷰를 올리고 나서 제가 댓글이나 문자로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리뷰할 때는 언급을 안 했지만 가끔 가다가 피드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먼저 문자로 불편했던 부분을 피드백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체험단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되게 정중하게 저희를 배려해 주시면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너무 감사한 거죠. 일반 손님들도 분명히 불편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체험단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하나씩 개선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피드백도 체험단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나름 중요한 부분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의 다섯 번째 효과는요, 사람 인테리어 효과입니다. 어떤 장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가장 좋은 인테리어는 뭐니 해도 사람 인테리어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게 가장 좋은 인테리어 효과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사람 많이 있는 거 보면 와, 여기 진짜 맛집인가 보다 하고 더 믿음이 가잖아요. 근데 인터넷 검색하고 찾아갔는데 매장에 손님이 하나도 없고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떤가요? 이미 결정하고 갔는데도 왠지 멈칫하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죠. 장사가 잘 돼서 손님이 항상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매장은 손님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 장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체험단 손님이라도 있으면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일반 손님들은 앉아있는 사람이 체험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매출 증대 효과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장사가 잘 안 되고 손님이 없는 시간이 많은 매장일수록 체험단을 하면서 이런 인테리어 효과도 은근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블로그 체험단의 6번째 효과는요, 손님 응대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사를 처음 하는 분들이나 신규 매장일 경우에는 더 도움이 될 건데요. 손님을 어떻게 응대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것도 연습을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문을 받고 음식 나가고 또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손님도 2명, 3명, 6명, 20명 이상의 단체 손님도 있고요. 20대 손님, 60, 70대 손님, 어린이 손님 상황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손님들을 응대해 보면서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는 게 결국 장사 실력이 되고 노하우가 되고 재산이라고 봅니다. 근데 처음 오픈하면 손님도 별로 없고 괜히 실수하면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체험단을 꾸준히 하면서 일반 손님하고 똑같이 대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체험단 손님은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더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거든요. 체험단을 하면서 손님을 응대하는 훈련 기회로 삼으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체험단의 효과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블로거 입장에서도 체험단을 많이 해보고 마케팅 대행사를 하면서도 체험단 연결해주는 일도 해봤는데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식당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체험단의 효과에 대해서 그 이상이 보이더라고요. 체험단은 단순히 리뷰 올라가는 거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장사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편에는 체험단을 진행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고요. 저처럼 직접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 이어서 보시죠.